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위협에 맞서는 안랩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게 된 김승관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위협 인텔리전스로 바라본 위협과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위협 인텔리전스가 가져야 하는 요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랩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위협 인텔리전스로 바라본 위협 동향입니다. 팩트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이크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는 팩트가 페이크가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공격자들이 내부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악성 코드라고 하는 공격 코드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공격자가 무언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악성 코드 유형 보통 보면은 키로고라든지 아니면 공격자가 계속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CNC와 주기적으로 통신하는 그러한 기능이 포함된 부분, 아니면은 원격에서 어떠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들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페이크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이러한 명확하게 악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공격자들은 이제 내부자인 것처럼 어떤 것을 가장을 해서 공격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유출한다라는 그런 흐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한 내용들을 좀 뒷받침하는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IBM에서 데이터 브리치라고 해서 데이터 유출이 발생된 피해 비용하고 그다음에 빈도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장표인데요. 저는 이 비용보다는 공격자들이 주로 어떠한 패턴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안에 침투하고 있다. 그러한 좀 내용을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요 글자들을 살펴보면은 악의적인 내부자,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그다음에 피싱, 도난 또는 손상된 자격증명, 요 키워드를 살펴보면은 공격자들의 주요 타겟은 이제는 내부 물론 표면에 올라와 있는 시스템일 수도 있겠지만 더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타겟은 내부자가 타겟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내부자를 가장하기 위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을 보면은 비즈니스 이메일, 그다음에 피싱, 그리고 정상적인 로그인을 하기 위한 자격증명. 비록 여기는 도난이나 손상된 자격증명이라고 표현이 되긴 하지만 정상적인 로그인을 통해서 공격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녹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은 패치되지 않는 취약점, 알려지지 않는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해서 공격자들은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워낙에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회가 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공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일단 들어온 공격자들은 가능하면 보안 솔루션에 탐지되지 않게 하는 공격 기법들을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자의 전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항상 공격 전술 이야기할 때 마이트 어택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14가지 단계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공격 기법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각각의 단계별로 공격이 어떠한 유형으로 발생을 하는지, 그다음에 대응을 하기 위한 난이도가 어떤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0번째 단계입니다. 0번째 단계는 정찰 단계죠. 많이들 알고 계실 부분인데요. 정찰 단계에서 공격자는 어떠한 시스템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공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부에 뚫고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사전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좀 피처들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수단 스캐닝 작업들을 많이들 수행을 합니다. 스캐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포트 스캐닝이라던가 뭐 IP 스캐닝 아니면 사전에 어떠한 인증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브루트포스 공격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화 툴을 많이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번째 단계에서는 로그 양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것들이 정확하게 악성이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0번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수집된 이후에는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 첫 번째 단계는 내부에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관문단을 장악한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공격자가 활용하기 편한 악성 코드들을 일부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 게이트만 막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별이 확실히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조금 이번 두 번째 단계보다는 조금 확실히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막게 된다라고 하면 피해는 크지 않은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미 안에 들어와서 뭔가 행위를 하는 단계입니다. 공격자들은 이 보통 안에 들어와서는 알려진 공격 도구를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 명령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2단계에서는 정상과 악성을 되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로그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뭔가 탐지하기가 되게 어렵고 여기서는 악성을 판단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이 임직원들의 비정상 행위를 탐지해야 되는데 이 비정상을 탐지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단계죠. 3단계는 공격자가 들어와서 이제는 필요한 데이터를 유출하는 단계. 이 부분도 당연히 뭐 패킷을 잘게 쪼갠다든지 해서 내부자 관점에서는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공격과 관련된 다 체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중에 우리가 사전에 만약에 미리 알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단계가 하나씩 끊어짐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3단계까지 가는 길목을 차단함으로써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고요. 그래서 이 TIP는 그럼 만약에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구글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보안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정보량이 상당히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시장에 나오게 된 부분이고요. 바로 그러한 플랫폼이 오늘 설명드릴 이 인텔리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안 플랫폼, TI 플랫폼이 갖는 요소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수집적인 요소, 두 번째는 분석적인 요소, 세 번째는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느냐, 공유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TIP 플랫폼이 이제는 시장에서 많이 나와 있고 안정화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집과 관련돼서 말씀드려보면 되게 다양한 출처에서 많이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 나오는 이 TIP 플랫폼에서 말씀하시는 이 수집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키워드는 얼마나 더 정확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 센서를 통해서 더 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분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분석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이 TI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집되는 양은 되게 많고 아무리 신뢰된 정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들을 카테고리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녹여놓고 해당 내용을 인지하는 그러한 단계는 꼭 분석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잘 정제된 데이터를 결국은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요소들도 많이 고민이 되어 있고 이러한 세 가지 모델들을 모두 다 플랫폼 안에 넣어야지만 제대로 된 TIP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랩도 마찬가지로 지금 언급드렸던 그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키텍처가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번 수집적인 측면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강조드릴 부분은 저희가 수집적인 측면에서 뭐 신뢰된 뭐 수집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자체 센서를 기반으로 좀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뭐 엔드포인트, 뭐 네트워크, 모바일, 그다음에 클라우드, 더 나아가서 이제 OT 영역까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영역에서 올라오는 양질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뎁스 있는 정보를 고객분들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분석 조직, ASEC이라고 하는 사이버 위협 전문 분석 조직과 서트 조직에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상당히 많은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해서 TI의 정보를 밀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체 센서를 가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최초로 발견된 케이스들 좀 몇 가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국가세무총국 인스톨러 배포 페이지에서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무총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그런데 그 안에 중국 세금 납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일반 사용자들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4월 달에 저희가 이걸 최초로 확인했을 때를 살펴보니 악성 코드를 분석해 보니 그 안에는 이 어떠한 명령을 받아서 파일을 받아서 실행하는 로직 정도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유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변화가 돼서 8월 달에는 이 인스톨러 안에 원격에서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코드가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정보를 받아서 단순히 취합하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뎁스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제 수집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게임사 공급망 공격을 최초로 좀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도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제 각각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서 뭐라 그래야 되죠? 한쪽에 그냥 땅 하나 점 하나 땅 찍혀 있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온 악성 코드다라고 판단을 해서 발견된 케이스인데요. 이 악성 코드는 보통 저희가 게임을 하게 하려면 그 런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보안 모듈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보안 모듈에 특정 코드가 입력되어 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특정 코드도 또한 이제 코드 사인이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인증서로 코드 사인이 되어 있어서 딱 누가 봤었을 때는 정상적인 바이너리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 또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악성 코드가 이제 발현되게 하기 위한 코드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는 조건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일반 사용자, 일반 게이머가 아니라 이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IP, 어떻게 보면은 게임사겠죠. 게임사 IP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코드를 넣어서 탐지를 우회하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방산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방산 쪽은 특징적인 게 워낙에 일반적인 이제 IOC 기준을 따르는 것보다는 국가 배후 세력, 보통 공격 그룹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격 그룹들이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 그룹들, 뭐 우리가 익히 알려진 북한발 공격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많은 방산 기업들이 이렇게 북한발 공격 그룹에 많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요 사례도 저희가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상행위를 파악했던 케이스인데요. 가장 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뭐 DLP라던가 그다음에 뭐 ERP 솔루션들 공격자들은 어차피 방산 쪽은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기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쇄망을 많이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례로 보는 부분이 저렇게 ERP라던가 DLP 각종 이제 패치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최신화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열어놓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방산 기업을 타겟팅을 해서 공격을 유입시키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배포 솔루션들 업체를 먼저 장악하고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형태로들 많이들 이용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일단 뭐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좀 정보가 제약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TI에도 넣고 저희 솔루션에도 넣어서 대응을 한 그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양질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정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서 먼저 분석해서 넣어야 될 것들 이렇게 좀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취약 익스플로이 코드들도 형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뭐 누구나 다 동의하실 텐데요. 원격에서 뭔가 실행을 할 수 있는 취약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겠죠? 실행 이외에 그다음에 뭐 디도스 같은 뭐 서비스를 내리는 그러한 취약점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리스크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로컬에서 뭔가 권한 상승을 하는 취약점이다. 그런 것들을 좀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IOC와 관련된 이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특정 뭐 공격 그룹과 뭐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하고 필터링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식별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 TI 좀 그 사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TI 이 솔루션을 활용하시는 부분은 자동화 측면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동화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보안 솔루션들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자동화를 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뭐 사용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보안 제품군, 뭐 방화벽이라든가 IPS, 뭐 허용 로그나 차단 로그, 탐지 로그들, 그리고 디텍트 앤 리스폰스라고 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DR 제품군이죠. 어떠한 것을 모니터링하는 뭐 EDR 제품들, 그러한 부분들. 정보는 많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결국 1차적으로 뭔가 액션을 하기에는 다 사람이 봐야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요건들은 보통 키워드 3개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IOC라고 표현하는 뭐 IP, 해시, 뭐 도메인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TI 플랫폼에 조회를 해서 뭔가 검증을 하고 더 붙여넣는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SOA 제품이나 심 제품군들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제 쪽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스크립트들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 평판 TI를 갖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TI를 도입한 계기는 아무래도 일반 기업에서 자체 TI는 모으긴 모으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위함도 있고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이게 둘 다 뭐 리스크 스코어가 몇 이상이다, 확실히 악성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보안 장비의 뭐 사용자 정의 룰이라던가 아니면 블랙리스트 등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 저희 제품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이렇게 선제적 대응이라는 관점보다는 우리의 리스크를 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특정 IP가 블랙으로 찍혔는데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IP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분명히 침해 사고가 당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룰셋 기반 70 위험 대응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랜섬웨어 트렌드 딱 갖고 왔는데요. 뭐 여기서 뭔가 수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랜섬웨어 이슈는 이미 이전부터 되게 많이 언급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 변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즘에는 아무리 패턴을 잘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변조하는 방법이 상당히 쉽고 요즘에 뭐 머신러닝 이용해서도 AI 이용해서도 요즘 트렌드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 벤더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빠르게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 이 시간적인 갭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자체적으로 선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디텍트 룰이라는 별도의 메뉴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동향을 보고서 이 동향과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IOC나 뭔가 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룰로서 쉽게 고객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제공을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러한 인터페이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룰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거의 업계 표준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규격을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바이너리는 아마 야라를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는 스노트, 그다음에 씬과 관련된 거는 뭐 시그마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TI와 관련된 교류 이런 거는 스틱스 형태로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의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아마 대부분의 또 보안 제품군들이 이러한 형태의 룰들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룰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사 그 보안 장비에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이거 저희 요 그 기능을 이용하는 고객사들 보면은 타사 보안 솔루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타사 보안 솔루션에 손쉽게 패턴을 업데이트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는 국가 기반 공격 그룹과 관련된 위협 식별입니다. 네, 뭐 2023년, 2024년 많은 공격 그룹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공격 그룹들은 뭐 지금도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격 그룹 아니면 저희가 아직까지 모르는 공격 그룹들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공격 그룹보다는 뭐 단편적인 공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공격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안랩 같은 경우도 약 한 340여 개의 공격 그룹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인 그 명령 체계를 통해서 새로 발견되는 공격 그룹을 저희만의 명명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 그룹을 명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있고 많은 분석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 그룹을 자체적으로 명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런 것들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몇 부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또 자체 명명 그룹도 명명을 통해서 공격 그룹도 식별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좀 이용하는 고객분들을 보면 방산 쪽에 좀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 특성에 맞게 앞서서 언급드리긴 했지만 공격 그룹과 관련된 IOC들을 막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IOC 정보들도 그냥 단순히 언론에 나와 있는 해시 정보를 조회해서는 어떤 공격 그룹과 매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비공개적인 측면의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특정한 IOC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힘들이지 않고 저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저희 플랫폼에는 이러한 IOC 정보와 공격 그룹과 매칭해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응과 관련된 판단 근거로 활용을 하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번째는 취약점 대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통 CV 취약점, 뭐 CV 코드 그렇게들 많이들 인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로그포.제이 사건, 2021년도. 이때 이 취약점이 발표가 되고 자동화 공격 툴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저게 공격자들이 마구잡이로 활동을 한 그 시간 텀이 되게 짧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이내에 저게 발표된 이후에 이 트래픽 분석이나 저희 뭐 보안 장비에서 탐지된 것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공격 그룹들이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활동을 했고, 또한 이것을 지금 겪어보신 관리자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CV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빨리 획득을 해야 되고 자산 정보와 매핑을 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한 인식이 아마 이 사건 이후에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CV 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찾기도 되게 어렵고 너무나 많은 취약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자분들 입장에서 이 CV에 대한 정보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현황 파악하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자산 정보를 먼저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CV 코드와 관련된 해시 정보를 확인하는 그러한 좀 작업들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활용했던 케이스는 지금처럼 신규 취약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빠른 확인이 필요하지만 너무나 정보도 많고 산재돼 있고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읽어봐야 되고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적인 요소로 뭔가 연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TIP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취약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만 이 취약점과 연계되어 있는 파일들, 그리고 이 취약점이 라이브러리 몇이나 어떠한 버전 정보에 취약한 점이 있는지를 텍스트 기반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연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TIP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선제 대응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민감 정보 유출 식별입니다. 단순히 이제 정보 조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 지금 민간 정보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도 1277건, 24년도 1800여 건 약간 계속적으로 증가가 개인정보 유출이 사이버 보안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고요. 다크웹이나 딥웹에서 기업의 중요 정보나 개인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업이 인지를 하게 되는 케이스는 물론 공격자가 어떠한 거래를 위해서 이메일로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반면, 이렇게 딥웹 다크웹 요즘 조회하는 그 기술이나 회사들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온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특정 기업의 어떤 정보가 당했다라는 것을 외부에서 더 먼저 인지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많은 세션들에서도 설명하셨겠지만 아이디나 패스워드 정보, 그 안에 쿠키 정보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샘플로 먼저 올려놔서 팔고 이렇게 이제 공격자들이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이러한 것들 잘 숨겨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숨겨져 있는 정보를 얼마나 더 잘 찾고 하는 것이 이제 각각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악성 코드 분석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정보를 뺀 다음에 특정한 텔레그램 어떠한 그룹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들을 서칭을 하거나 해서 다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니터링된 정보들을 고객분들께 조회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고, 또한 알람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정보를 좀 잘 활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기업들, 많은 고객분들 갖고 계신 부분들,
보면은 이렇게 조회가 된다라고 하면 먼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뭐 내부의 절차에 의해서 뭐 먼저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아마 뭐 자주 당했던 뭐 고객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이렇게 좀 많이 당해보지 않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보 유출됐습니다. 또 찾아봐야 되겠죠. 어디에 신고해야 되고 뭐이 어디에 분석 요청을 해야 되고 찾아볼 수 있는 그 대응하는 그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요 기능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또한 저희 자체적인 서비스 중에서도 알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정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고 조사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요 모니터링뿐만이 아니라 그 만약에 표면에 어떠한 취약점이 있고 사용하고 계시는 자산에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뭐 레드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뎁스 있는 양질의 내용을 고객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포는 어디서 올까라는 키워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은 공포는 무지에서 온다. 이 TI 솔루션, 그리고 보통 이제 관리자분들이 이 보안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약간의 불안감은 항상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불안감의 원천은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불확실한 정보, 내가 어떻게 대응하지? 이 정보는 확실한 게 맞아?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불확실성에서 오는 공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TI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면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은 고객분들께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에서 오는 공포는 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TI 플랫폼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